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청와대 모든 시설은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은 결국 용산이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최종 후보지로 두고 고심했던 윤 당선인은 안보와 비용, 시민 편의 측면 모두에서 용산이 더 나은 선택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광화문으로 옮기면 교통과 통신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이 큰 데다 벙커나 헬기장 같은 청와대 시설도 계속 써야 해 완전한 개방이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용산의 경우는 국방부를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로 옮기면 되고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기는 게 작전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감도까지 동원한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 역시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민 소통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환 시기는 한 6월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이걸 시민공원으로, 이게 전부 국립입니다.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을 하고 또 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언론과 소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좌절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 같은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면 곧바로 용산의 새 집무실로 출근하고 기존 청와대는 본관과 영빈관 등 모든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전 6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만 4,708명. 지난 17일 62만 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환자 수는 사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도 15,000명이 줄었는데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환자 수가 줄어든 건 1월 9일 이후 10주 만에 처음입니다. 토요일인 어제 확진자 수도 일주일 전인 12일보다 2,201명 적었습니다. 지난 1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춤해지더니 주말 확진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를 전후해 유행이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치는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 되면은 이 정도의 속도는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는 등 방역 완화로 인해 정점 도달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사망자는 327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유행이 정점을 곧 지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환자 수보다는 1주, 2주 정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 상태죠. 1, 2주가 또 병원 입장에서는 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67.6%지만 경남은 92%, 광주, 충남 87%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한편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3차 접종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당뇨나 비만, 만성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청소년들은 꼭 3차 접종을 받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돼 3주 동안 무차별 포격을 당했던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이 함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방어선이 뚫리면서 시내 곳곳에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희원 기자, 현재 마리우폴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마리우폴은 지난달 24일 개전 이후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와 함께 집중적으로 포격을 퍼부은 주요 도시인데요. 전쟁 4주째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부 방어선이 뚫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탱크가 시내에 진입했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SNS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마리우폴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Более того, были попытки оказать воздушную поддержку, и они, мягко скажем, не увенчались успехом. Мариуполь. SNS에는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등이 폐허가 된 마리우폴 시내를 이동하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극장의 처참한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30여 명을 이곳에서 구조했지만 아직도 1,300명이 남아있다며 치열한 시가전으로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경찰은 국제사회에 간절히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Посмотрите туда внимательно. Это разрушенный город. Это лишь часть города, которая разрушена самолетами противника, самолетами России.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점령할 경우에 내륙 진출 통로를 확보하고 병력을 재배치해서 키이우 공격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우이 지역의 군 연료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피난민 수도 33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대피소 내부는 물론 이곳 주차장까지 피난민들로 가득 찬 상황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밖으로 탈출한 피난민만 332만 명에 이르고 국내에 남아있는 피난민도 65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건데요. 폴란드로 넘어온 피난민만 200만 명이 넘어서 포화 상태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민간인 피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프시에미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이죠. 이런 차량들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 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던 순간 강한 충격과 함께 차량이 180도 돌아갑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가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에 들이받친 겁니다. 인천의 또 다른 교차로. 좌회전 직후 옆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슬쩍 다가와 부딪힙니다. 역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노린 전형적인 고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 보험 사기는 지난해에만 513건이 적발돼 2,400여 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79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한 대에 1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일부러 여러 명이 차에 타고 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적발된 사람은 20%, 피해 금액도 500억 원 넘게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보험 사기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담할 수 있다 보니까 회사원이나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좀 범죄 가담 비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내일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는 것 외에 합의금을 챙기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